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약국에서 몇 년쯤 됐을까요? 한 20년 차 정도 됐나요? 20년 넘었네요. 제가 20 몇 년째 지금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좀 조기 폐경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여성질환 편에 시리즈물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왜 폐경이 되고, 폐경되는 호르몬의 그 원인이 뭐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에스트로겐 쫓아다녔던 게, 이게 너무 과잉으로 넘치다 보니까 그건 질병으로 이어지고, 우리 몸에서 그리 부족하지 않았던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져서 결국은 폐경을 이르게 한다. 그리고 또 생리를 시작하게 먼저 부스팅을 해주는 것도 사실 프로게스테론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환자는 42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9개월 전에 폐경이 됐어요. 폐경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야스민이라고 하는 피임약을 복용을 하면, 근데 피임약 복용하면 무조건 생리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내 어떤 자궁의 기능을, 난소의 기능을 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피임약 자체가 그 프로게스테론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벽을 늘리고 그걸 탈락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생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생리는 아니죠. 가짜 생리인 거죠.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영상들도 보고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이 피임약 계속 먹으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한 4개월 정도만 복용을 하고 끊으셨다고 하거든요. 42세, 그리고 51kg, 170cm, 굉장히 날씬하시고, 네, 키도 크고, 이러신 분이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 달부터 생리가 없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생리가 없었는데, 30대까지는 월경증 증후군이나 생리통이 전혀 없으셨대요. 그런데 40대부터 월경증 증후군이 생기고, 생리불순에, 편두통에, 수면장애, 짜증, 가슴 팽창, 탈모, 배뇨장애, 피로 등 중등도에 해당됩니다. 마치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경증과 중등도의 중증을 분류하는 것처럼 이분이 중등도에 해당되는 모든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마치 무슨 논문 같은 걸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모든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출산과 동시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 밤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잠을 깨는 방법, 그게 습관이 지속이 돼서 지금까지도 깊은 수면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여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그렇게 성격이 예민한 성격은 아닌데요. 저희 아이들이 새벽에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낮에는 안 먹고. 그래서 제가 잠을 정말 한두 시간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뭐 2시간 있다 일어나야 된다, 뭐 3시간 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게 막 몸에 각인이 돼서 그 이후에도 사실 그 패턴이 잘 이렇게 정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성격 때문에 어쩌면 또 이런 성격이 또 이렇게 편안한 성격은 아니시겠죠. 좀 예민하고 좀 철저한 성격이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경이 더 빨리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폐경이 올 때쯤 되면, 그리고 폐경이 올 것 같다는 징후가, 생리가 이렇게 한두 달 이렇게 미뤄진다거나 안 온다거나 이러면 불안하게 뭐 에스트로겐 막 석류 막 이런 거 막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에스트로겐은 생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굉장히 고점에 있다는 거죠. 그 논문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65%까지 살아 있어요. 35%만 줄어든 상태, 아주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리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프로게스테론에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프로게스테론이 어떻게 하면 잘 생성될 것인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도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영양소로, 약재로 나온 제제들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프로게스테론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호르몬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 호르몬을 직접 넣어버리면 안 그래도 기능이 지금 떨어져서 호르몬 분비를 못하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더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호르몬은 함부로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에서 만드는 기전 자체도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오셨고 너무나 많은 검사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검사표를 다 분석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검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정상이에요. 뭐 호상고가 조금 높은 거는 높더라고요. 6.8 정도. 뭐 아토피 천식 환자들에 해당되는 그런 호상고가 살짝 높은 거 외에는 거의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떤 병원에 가도 내가 왜 폐경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셨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렇게 좀 젊고 그리고 난소의 기능이 뭐 특별히 완전히 노후가 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면 조금 우리가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양소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합성 호르몬이 아니라 천연 호르몬으로 뭐 특히나 요즘엔 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소플라본 제제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드렸던 그런 프로게스테론을 우리 몸에서 잘 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위스 제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가 풍부하게 또 잘 나와줘야 수면도 잘 잘 수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잘 돌려줄 수 있는, 또 기본적인 베이스로 사실은 이분한테 오메가3 쓰기도 했고요. 마그네슘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또 충분히 들어있는 영양소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언제쯤 됐을까요? 1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약 잘 받았습니다. 약만 먹어도 배부를 만큼 많네요. 잘 챙겨 먹고 연락드릴게요. 이랬거든요. 네. 지금 처음 상담을 주셨던 게 6월 초거든요. 6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7월 17일 날 생리를 3일 동안 하셨다고 해요. 그전에는 생리혈 자체가 어둡고 끈끈하고 그리고 어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뭔가 응어리가 맺혀 있었는데, 양은 많진 않았지만 생리혈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3일 동안 하셨고 8월 11일 날 다시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이죠? 지금 한 25일? 네, 26일 정도 됐죠. 그런데 정말 정상적인 생리를 시작하셨다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갱년기 증후군, 막 열이 오르고 막 컨디션이 다운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은 자신보다 그 남편분이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생리를 시작하고 다시 활기를 찾고 다시 건강을 찾으니까 남편분이 가장 더 좋아하시는데, 나 이제 약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얼른 빨리 다시 먹기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남편분이 더 좋아하신다고 이런 이제 저랑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실은 폐경이 돼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환자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토피나 천식은 사실 제가 어떤 프로시저를 알고 또 이 정도 되면 또 어떤 반응들을 제가 먼저 좀 예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폐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장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대 때 만약에 조기 폐경이 됐다 그러면 저는 그냥 노력은 해보시라고, 꼭 생리를 하고 안 하고 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몸의 노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도 커버할 수 있는 희망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 정도 갖고 또 다시 생리가 재개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10분 중에서 9분은 되는데 1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요. 제 성격상도.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조기 폐경 되시는 분들은 자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영양 관리로 인해서도 다시 난소의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희망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조기 폐경이 되는 데는 원인이 굉장히 많겠죠. 단순히 스트레스만 가지고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난소에 어떤 특정 질병이 진행되고 있어서 도저히 생산할 수 없어서 어떤 영양소를 써도 가능하지 않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바라볼 때 그 질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하나를 분석해보고, 만약에
만약에 그런 특정 원인이 없다면 영양소 관리로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관리해서 도전해 보셔서 또 손해 보실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양소가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또 좋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께서 뭐라고 하신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저번 달에 생리 끝나고 사실 질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가 중요하다는 약사님 영상을 보고 생리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좋은 생리대 추천해 드렸거든요. 생리대하고 또 에스트로겐, 이 환경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생리대와 이런 균감염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기 폐경 되시는 분들 삶을 쭉 한번 이렇게 보면은 사실 스트레스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생리대 선택이라든가 화학물질하고 접촉 이런 것들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는 것도 한번 짚어볼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후변화, 환경변화 이런 것들로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성질환이라는 거, 그리고 그 끝은 사실은 유방암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에서 우리 환경을 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에 집중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강조해 드리고 싶은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여성질환 편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제 거 영상에서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은 여성질환 편 시리즈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충분히 공부하시고 몸의 관리에 대해서, 내 몸의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보람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